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오늘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그동안은 정리 안 된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이제 주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반대 영상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집, 나 정말 한정리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분들 어떻게 정리했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된 공간, 또 정리 노하우, 이런 걸 좀 배우는 그런 코너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 회사에서 정리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계시는 함은정 선생님을 배우하는데, 자,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죠. 베리굿 컨설턴트 함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야, 너 왜 어떻게 정리 컨설턴트가 됐어? 저도 정말 궁금한데 네. 어떻게 하다 이 길을, 이 험난한 길을 접어들게 되셨나요?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아들 둘을 키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정말 낳았을 때부터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정리되지 않는 집과 함께 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좀 더 잘해볼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하다 보니 이거 나한테 적성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죠. 자, 선생님 집에는 이제 7살짜리, 9살짜리 두 남자아이가 있는데도 장난감이 안 보여요. 네. 네. 장난감을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모든 엄마의 로망이죠. 내 네. 눈에서 제발 장난감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예. 안 밟았으면 좋겠다. 맨날 밟고 다닙니다. 아파요. 그쵸? 너무 네. 아파요. 레고 밟아보신 분들 밟으면, 알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남자의 친구들은 뭐 여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레고, 뭐 블럭, 또 혹은 뭐 잘 자란 비즈 정말 밟을 거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분야별로 정리를 하되 카테고리를 조금 크게 잡아주고 네. 지금 아이들 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5단 플라스틱 서랍장을 뒀어요. 네. 일부러 반투명으로 샀어요. 왜냐면 내용물이 보여야만 아이들이 거기에 그게 있구나 라고 알고 꺼내 쓰거든요. 네네. 그리고 칸마다 종류별로 해놨기 때문에 그 칸을 쭉 통째로 뽑아다가 바닥에 펼쳐놓고 네. 신나게 놀고 나서 자 담읍시다 하면 거기다 다시 모두 다 함께 담아서 넣어서. 그 칸에 그대로 갖다 꽂아놓기만 하면 네. 정리가 끝이에요. 오, 그러니까 장난감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어떤 서랍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 집은 그 수납장을 저희들끼리만 블럭 아파트라고 불러요. 블럭 아파트가 있군요. 네, 로얄층 꼭대기는 네. 우리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펜트하우스. 네, 펜트하우스에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네. 레고 시리즈가 들어있고요. 네. 아래로 갈수록 이제 좀 더 덜 가지고 놀거나 무거운 이제 블럭들이 시리즈별로 칸칸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이 방에 네. 보니까 저기가 이제 약간 놀이방 같은 네, 거잖아요. 백이 네. 네. 큰 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네. 어떤 백이에요? 아마 집에 저처럼 레고 좋아하는 아이를 두신 엄마들이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놈의 레고는 정리를 해도 답이 없어요. 특히나 레고는 워낙에 시리즈 많고 종류 많고 색깔도 네. 많고 크기도 뭐 모양도 너무 다양해서 이거를 뭔가 네. 분류를 하시기 시작하면 네. 스트레스 받아서 정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레고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구입해서 아이가 아직 그 시리즈만 따로 갖고 놀고 싶어하는 것만 방금 말씀드린 로얄층 네. 펜트하우스에 네. 정리를 해주고 그 외 나머지 레고는 싹 다 모아서 아실 거예요. 넓게 정리했다가 한 방에 탁 묶을 수 있는 맘스백을 쓰고 맘스백. 네. 그런 이제 제품이 있고 네. 또 비슷한 제품도 네,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펼쳐두고 네. 또 사이즈도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는데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이렇게 이 넓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많다 그러면은 사실 더 넓은 게 그럼요.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누구 온다 그러면 바로 할 수 묶어서 있고 정리가 안 그다음에 돼요. 네. 여기 넘어오지 마. 네. 사실 굉장히 넓은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그 백을 그렇죠. 이 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정리된. 근데 보통 남자애들 있는 집에는 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공룡, 자동차, 뭐 네. 미니카 같은 거 자잘한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사이즈 같은 게 어마하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전거, 네. 뭐 공 킥보드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죠. 네. 그런 것들 다 있으신 거죠? 근데 네. 제가 아직 이 집에서 공룡을 못 봐갖고. 네. 참고로 저희 집 공룡은 네. 거대한 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두 기증을 했습니다. 공룡은 없는 네, 집입니까? 아이들이 네. 아시겠지만 대부분 시즌이 있잖아요. 네. 한 시즌은 공룡에 막 몰입하다가 공룡 끝나서. 공룡이 끝났어요. 네. 근데 이 등치 큰 공룡들을 어떻게 할 순 없고 아이들과 네. 이제 가족 회의를 하죠. 네. 사랑하는 이 공룡을 이제 우리 더 공룡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보내주자.
단 그 공룡이 빠져나가고 빈자리에 너희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해서 정말 그 등치 큰 티라노사우루스, 뭐 네. 스테고사우루스 등등이 다 네. 필요한 곳으로 그 수많은 사우루스들이 네. 필요한 곳으로 가서 네.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공룡이 정리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시즌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했어. 네. 그러니까 이 집은 이게 공룡이 멸종된 집. 그렇죠. 저희 집은 네. 멸종이에요. 네. 자동차는 있으실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공간을 한정해 두고 있어요. 바퀴 달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칸, 아, 변신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수납 로봇. 공간이 딱딱 있기 때문에 그 칸을 넘어서 아이들이 이제 토해내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은 다 함께 뭔가 모여서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골라야 돼요. 네. 누굴 내보내줄 건지. 네. 네, 그런 걸 하고. 굉장히 뭔가 애들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결정하는 시간이 그렇죠, 결정하는 시간이 시간이죠. 있다. 대신 그러면- 결정에는 정말 보상을 지어줘야 돼요. 네. 결정했기 때문에 생겨난 공간만큼 나중에 너희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또 지켜줘야만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보통 장난감이 많은 집에 가면 네. 특징이 있어요. 주말에 그냥 애들 끌고 마트 갑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하시는데 보면 장난감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는 뭔가 특별한 구입 원칙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장난감 어떻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살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3번밖에 없어요. 3가지 기회. 네. 딱세 언제가 번. 그러면 기회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어린이날, 본인 생일 생일. 딱 3번입니다. 기회가 3번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 집은 아이 둘이서 아주 긴 시간을 분기별로 상의를 합니다. 네. 다음 크리스마스에 아. 우리 같이 힘을 네. 합쳐서 그래도 그걸 6번의 기회가 있네요. 그렇죠. 주말이니까. 네. 예. 6가지를 살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장난감을 뭐 그렇게 사줄 수 있지만 네. 내가 사주지 않아도 맞아요. 자꾸 어디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어린이집, 아. 또 일가 친척 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사전에 양해를 많이 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저희 네. 양육 방식에 또 협조를 굉장히 해주시기 때문에 조부모님도 1년에 3번. 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한테 영상통화가 오죠. 아. 누구야? 이번 생일에 뭐가 갖고 싶니? 네. 그거를 한 달 전부터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 네. 결정을 해서 네. 그게 갖고 싶어요 하는 순간 저희 신랑이 서칭을 시작해서 네. 중고로 잘 구해옵니다. 아. 최저가를 검색해서 미리 그때 가서 그 자리에서 사주면 사실 그 가격을 다 주고 사야 되잖아요. 마트 가서 사주게 되면 그 가격을 네. 다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달, 2달 전부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결정된 순간 최저가로.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항상 선물은 택배 아저씨가 가져다 주는 줄 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란 거는 저희 집도 이제 3번 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래전 일인데 이제 뭐 갖고 싶어라고 했는데 판매가가 만 얼마짜리를 골라가지고 제가 아니 이게 얘가 이렇게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네. 물론 그렇다고 뭐 10만 원짜리를 살 수는 네.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애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이다. 맞아요. 네. 뭔가 이제 막 기대 안 하는 거. 네. 물론 뭐 유행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노래 불러요. 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주기보다는 미리 원하는 갖고 싶은 장난감을 이제 고민하게 하고 맞아요. 두 아이니까 좀 상의해서 네. 딱 3번 정도만 하기 때문에 장난감 양이 좀 상당히 다른 집에 비해선 적은 편이고 네. 또 그 장난감을 애들이 얼마나 또 좋아하겠어요. 너무 좋아요. 자기가 고른 거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갖고 싶어서 너무 손꼽아 기다린 게 오기 때문에 아주 알차게 부모가 보는 입장에서도 네. 본전을 다 뽑도록 모습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장난감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들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가 뭐 거실, 보통의 집에서는 거실이라고 부르지만은 딱 봐도 이제 이쪽 네. 예, 양쪽에 책이 네.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는 서재라 그렇죠. 공부방처럼 이제 쓰시는 것 같은데 책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거실을 보통 생각하시는 뭐 TV, 소파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하고요. 책을 주로 위주로 해서 서재로 꾸며놨어요. 이유가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가족의 공통점이랄게 다 책을 좋아해요. 아, 네, 아빠도 네. 좋아하고 네. 저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다행히도 저희가 좋아하는 그 영향을 받았는지 네. 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을 정리해두는데 기왕이면 아이 관심사에 맞게. 그래서 예를 들어 저쪽 지금 이쪽? 보이진 않지만 맞은편 같은 경우에는 과학 위주로 자연 관찰이라든지 뭐 도감
뭐 백과 이런 학습 만화들 위주가 저쪽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뭐 인성 아니면 뭐 역사 네. 이런 위주로 돼 있는데 둘 때도 사실 집에서 책 정리하실 때 예쁘게 놓자고 생각하면 정말 깔끔한 전집만 키 맞춰서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책을 읽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은 저 꼭대기에가 있고 네. 엄마가 예쁘게 놓고 싶은 책만 내 눈높이에 있으면 애들이 책을 안 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깔끔하지 않더라도 너무 좋아하는 책 그런 책은 좀 눈높이에 놔주고 그렇죠. 네. 너무 좋아하는 책 바로 옆에다가 읽히고 싶은 책을 나란히 두시면 아이들이 뽑아보다가 얼결에 잘못 뽑더라도 네. 한 번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들쭉날쭉 해도 저희 좀 웬만하면 아이들 위주로 꽂아드려요. 그렇죠. 뭐 아이들 책 같은 경우에는 장식품이 아니고 진열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자주 읽어야 되는 책.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좀 정리되어 보이는 책장을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좀 사이즈도 맞추고 색상도 좀 맞추지만 네. 사실 아이들 책에는 그게 중요하지는 맞아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주로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세요? 보통 많이들 이제 이렇게 전집, 예, 이 집에도 전집이 이제 네, 물론 꽤 있어요. 예, 어떻게 구입하시죠? 전집 같은 경우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잖아요. 네. 큰맘 먹고 카드를 12개월 할부로 질렀는데 애가 12개월 동안 안 봐. 이런 책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무슨 마켓, 네. 무슨 중고 뭐뭐 가보시면 막 읽지도 않아서 펼치면 네. 쩍 소리 나는 새 책이 그렇죠. 막 네. 줄줄이 나옵니다. 제발 사가라고. 상품석에 보면은 네, 새 책이에요. 새 책이에요. 거의 새 책이에요. 1권만 봤어요. 네. 쩍 소리 납니다. 이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유가 저희 집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중고 서점을 다녀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없었는데 그냥 헌책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아이들이 어릴 때는 헌책방 정말 먼지 풀풀 나는 데 가서 뒤져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뭐 이제 유명한 뉴스 데가 24, 알라딘. 좋은 데가 너무 많아져서 데리고 가서 전집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중에서 관심 있어 하는 거. 엄마 나 이거 보고 싶어요. 이런 거를 낫건으로 사다가 집에서 한번 읽게 해보고 읽어보고. 애가 푹 빠져서 그 전집을 너무 잘 볼 것 같아. 아, 그런 것만 네. 다른 분이 쩍 소리 납니다 하고 내놓은 중고로 네. 이렇게 전집을 드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오랫동안 보더라고요. 책을 살 때는 그냥 야 이거 사면 그냥 읽을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네. 이게 아니라 이거 되게 누가 어떤 엄마가 추천했어. 네. 당연히 우리 애는 이 정도 읽혀야 돼가 아니라 네. 한 권 구입해서 그것도 이제 새 책이 아닌 중고로 중고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으면 그걸 이제 시리즈로 사는 것.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신 책을 이제 아이가 네. 7살 아이 미만 책은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책을 저희 집도 아이들이 2살 터울이다 보니까 아이가 한 명 이상인 집은 책을 못 버리세요. 이걸 두면 네. 둘째가 또 읽을 거야 라는 그 기대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얘가 읽지도 않고 끌어안고 사시거든요. 너무 그거는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하지만 첫째랑 둘째는 분명히 성향이 다르고 첫째가 잘 봤던 책을 둘째가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저는 아이들 터울이 2살밖에 되지 않아서 네. 그 2살 터울만큼을 두고 지켜보다가 내보내기도 하지만 주변에 저희 아이들처럼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동생들이 있으면 아예 지정해놓고 물려받을 집, 네. 내려올 집, 갈 집을 정해놓으시면 순서를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의 상속자. 내 물건의 상속자가 줄줄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그 책이 바래지기 전에 필요한 친구한테 갈 수 있고요. 네. 저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 한글 책도 얘가 언젠가는 볼 것 같아서 막 갓난쟁이 때 왜 보드북 이런 거 다 막 물어뜯던 거 갖고 네. 계시거든요. 침 질질 흘린 거. 네, 막 불어 터진 막 이런 책을 막 추억이 서려서 막 이러시지 말고 아이가 만약에 우리 집에 가장 막내인 아이가 한글을 아직 안 띄었다. 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쉬운 그런 보드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애정이 가는 책이고 또 단어가 하나, 두 개씩 있어서 자신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으면 더 한글을 뛸 때 빨리 띄거든요. 그래서 막내를 기준으로 한글을 어느 정도 이제 띄었다. 이제는 그 폴폴 이제 찢어지기 시작한 그 보드북을 애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 요렇게 됐을 때는 사실 다른 아이에게 주거나 상태가 아니면 아니다. 네.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네, 제가 책장을 보다가 조금 특이한 걸 봐갖고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요칸이에요. 요칸. 네. 그러니까 나머지 책장은 다 이렇게 뭐 꽂혀 있는데 요게 뭔가 좀 의도성이 있는 공간인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뭘 다 비우셨나? 이건 왜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요?
사실 살다 보면 분명히 뭔가가 자꾸 물건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뭐 식탁 위가 됐든 책상이 됐든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집은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다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래저래. 그러면 당장 둘 곳이 없다 보면 그 책이 자꾸 식탁 위에 얹어지고 네. 어디 위에 얹어지는 순간 그 위에 또 그 위에 위에 쌓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빈 공간을 저희는 일부러 하나 정도는 꼭 마련해 놉니다. 임시 공간이죠. 뭐 어떤 의도성은 분명히 있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책이 들어왔을 때 놓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 뭔가 좀 이제 저는 굉장히 이런 곳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책 주면 받아올 수 네, 있고 맞아요. 예.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 안 되면 이렇게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이거 저를 보면서 이거 분명히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 집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정리하실 때 네. 어머니들이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해요? 뭐 이런 거 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네. 보셨을 텐데 우리 그쵸. 고객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가까운 이제 네, 지인들이나 지인들 중에 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아마 저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저학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자꾸 책을 준대요. 왜냐면 요즘은 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네네. 많고 자체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책 같은 거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네, 특히나 CD 딸린 영어책, 네. 이상한 단행본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 단행본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시리즈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연결이 되더라도 크기나 색깔이나 어떤 모양새가 제각각인 책이 많아요. 네네네. 물론 아이들의 창의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책이 오는데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정리도 안 되지, 애는 안 보지,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대표님 뒤쪽으로 꽂혀 있는데 저희가 단행본 같은 경우는 최대한 키만 맞춰서 칸을 정해놓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세 칸에 꽂다가 더 이상 꽂을 데가 없다 라고 하는 시점이 왔을 때 그 책 중에 우리 아이가 단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책은 저희가 빼서 조용히 필요한 곳으로 보내거나 버리는 방법으로 해서 이 칸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책처럼 만들기에 갖고 오잖아요. 아이고. 작품. 네. 보통 예스라고 하죠. 네. 예쁜 쓰레기. 예쁘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는 세상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는 네. 작품이지만 우린 정말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막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저런 식으로 한 공간을 딱 바구니를 넣는다든지 해서 거기에다 그 아이의 작품들을 다 넣어두고 한 번씩 꺼내서 같이 놀아주고 이제 더 이상 얘가 찾지 않는다. 그런 게 있었나? 잊었다. 이런 것들을 조용히 이제 하나씩 빼주시면 정리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좀 들러보는 편이에요. 좀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 있는 집에서 흔하게 흔한 그 만들기 같은 게 없어서 이게 못 있지 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쪽은 거의 뭐 보이지도 않고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이건 이제 분명히 어디서 만든 건데 맞아요. 요거는 뭔가 좀 어떤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이제 물건들이죠? 이쪽에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이제 특히 큰 아이가 만들기나 이런 손재주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예쁜 쓰레기 버리는 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그 작품 중에서도 아이가 굉장히 애정하는 게 있거든요. 도저히 버릴 수 없고 사진으로 남기면 어떨까라고 권유해도 아이가 이건 좀 더 두고 보고 싶다 하면 차라리 오래오래 더 많이 노출되도록 제가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작품 전시장이군요. 전시를 더 해서 노출이 더 많이 되다 보면 이젠 정말 보내줘도 될 것 같다는 결심을 아이가 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의 어떤 작품들 중에 아이가 막 못 버리게 하는 경우는 혹시 없으셨어요? 이건 엄마 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3박 4일 끝에 뭐 레고로 뭔가 완성을 했다든지 레고를 너무 좋아해요. 레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른인 저희가 봐도 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부서질세라 이제 다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런 거 말고도 뭐 만들어왔던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장난감 중에도 아이들이 어른이 볼 때는 와 저런 허접한 걸 그냥 확 갖다 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게 막 끌어오르지만 나에겐 너무 소중한 게 분명히 있어요. 물건. 그래서 제가 애착 인형처럼. 맞아요. 애착이라고 하죠. 보통 라포 형성을 하고 나면 그런 애착이 생긴다 이런 말들을 육아하면서 엄청 듣잖아요. 그걸 실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장난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품, 아이들 장난감.
저희 방이 저렇게 장난감 방을 일부러 작게 하고 일부러 장난감을 둘 수 있는 공간을 적게 두는 이유가 가짓수가 적고 가지고 놀 것이 많지 않다 보면 아이들이 그 하나하나 장난감에 애착을 가져요. 그래서 더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예. 더 충분히 즐기고 나면 아이들이 버릴 때 미련이 없어요. 그동안 너와 너무 즐거웠어. 이제 작별의식을 하고 우리 더 필요한 동생에게 물려주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흔쾌히 내놓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많으면 얘랑 나 조금밖에 못 놀았고 이 장난감도 조금밖에 못 놀았고 아 저 책은 내가 좀 더 놀아줘야 되는데 이게 아쉬워서 애들이 못 버려요. 그건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뽕 빼면 그렇죠. 네, 다 본전. 버릴 수 있다. 네. 본전 빼면 다 맞아요. 버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전에 인터뷰할 때 제가 여쭤보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네. 네, 사진을 찍어서 약간 작품 사진집 네. 뭐 이런 걸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사진을 찍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네.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외장하드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내가 찍었던 그 작품 엄마 나 보고 싶어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공기계 하나를 아이들 그런 전용으로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로 직접 본인의 작품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거를 기왕이면 그냥 둘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핸드폰 대부분 사진첩을 앨범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앨범을 앨범별로 뭐 예를 들어 레고 앨범, 만들기 앨범 아니면 아이들이 밑도 끝도 없이 풍경 사진 100개씩 찍거든요. 아이들이 찍은 왜 이렇게 네. 찍는지 모르겠어. 아이들이 찍는 풍경 네. 사진 앨범 이런 식으로 앨범을 몇 개만 정리해서 찍자마자 그 앨범으로 옮겨만 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 나 그때 그거 네가 찾아봐 그러면 이제 레고 폴더에 들어가서 맞아 나 이런 거 만들었었어 하고 다시 한번 감상을 하거든요. 사진으로 정리를 하시는 건데 아이가 또 직접 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게. 좋은 점은 이제 공기계로 활용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공기계. 네. 공기계를 활용해서 아이 스스로가 자기의 이제 네. 사진들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작품들이 거의 네 맞아요. 없고 또 특별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공기 같은 거 집에 많이 가지고 계신데 맞아요. 공기계가 아니라도 요즘 이제 뭐 아이패드 같은 네, 것들로 패드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책 위에 보면 저쪽에 이제 CD 부분이 굉장히 네. 요 이렇게 CD 케이스에 딱딱 돼 있어갖고 네. 이건 뭔가 좀 이제 특이하다. 네. 보면은 이제 보통 많이 받아오는데 그렇죠. 영어 수업에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기도 하고 맞아요. 케이스체, 케이스체. 케이스체, 네. 뭐 CD나 DVD가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정리되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CD나 DVD 정말 어린이집에서 받아오는 것도 많고 전집에 따라오는 것도 많고 그렇죠. 네. 정말 마음먹고 언제 한번 꺼내보시면 아주 한바닥이 한바닥.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정리를 해두는데 아시겠지만 CD 플레이어나 그걸 뭔가 플레이할 수 있는 제품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그렇죠. CD나 바로 옆에 DVD는 있죠. 틀어지지 않아요. 네. 엄마가 귀찮아서 그걸 꺼내는 순간 이미 아이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전 항상 플레이어 바로 옆에 CD나 DVD를 같이 정리하고요. 네. 지금 보통 거실에서는 듣는 히어링 위주이기 때문에 네. CD를 정리하고 네. DVD 같은 경우는 플레이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는 이제 놀이방 안쪽으로 저쪽 방, 정리해뒀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슬그머니 애들이 심심해한다 싶을 때 영어 CD 하나씩 꺼내서 네. 자연스럽게 들을 수 흘려듣게 할 수 있도록 플레이를 하고요. 정리도 한글 카드 밑에는 한글 CD, 영어 카드 밑에는 영어 CD. 영어, 한글. 네. 왜냐면 저도 제 머리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게 어디 있었지? 하면 이제 연상할 수 있도록 한글 밑엔 한글, 영어 밑엔 영어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생각하지 않고도 반자동으로 바로 꺼내서 탁탁 틀어줄 수 있게끔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집에 책장, 또 이렇게 이제 CD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면은 주로 어머니들이 가지고는 또 열심히 잘 계시지 맞아요. 않습니까? 뭐 공간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걸 안 봐. 안 봐요. 네, 안 들어. 이런 이제 네.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잘 정리만 되어 있고 네.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네. 이것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끔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CD는 절대 버리면 안 돼. 네, DVD는 귀한 거야. 물론 네. 이제 뭐 조금 비싸 보이는 또 이렇게 그쵸. 책과 어떤 연결성이 네. 있기 때문인데 이걸 꼭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세월이 좋아져서 저도 DVD를 제법 갖고 있었지만 많이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거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유튜브에 요즘은 웬만한 채널에 웬만한 전집이나 유명한 그런 동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출판사 사이트만 들어가서 그 채널에만 가셔도
본인들의 어떤 전집을 광고하기 위해서라도 네.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CD를 따로 갖고 계시지 않아도 다 플레이할 수 있어요. 저희 집은 아니지만 네. 대부분의 가정이 요즘 다 스마트 TV시잖아요. 네네네. 스마트 TV로 유튜브를 트셔서 원하는 채널을 즐겨찾기만 해두시면 야 TV 보자. TV 보기 전에 우리 그거 하나만 보고 싶은 거 볼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TV로 연결을 시켜서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동영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시면 설마 했던 그 책이 찾아보면 채널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TV 다 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선생님 집에 있는 이제 좀 둘러보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네. 아이 방이죠. 이거 아이의 침실에 있는 네. 옷장이었어요. 제가 서랍장을 열어봤는데, 야 이건 뭐야? 제가 딱 봤던 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정리 컨설팅 할 때 네. 고객님 집 이렇게 딱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거든요. 그렇죠. 딱 그 모습 그대로. 예. 물론 뭐 오늘 뭐 이런 촬영도 있고 또 제가 온다고 네. 해서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야 이건 굉장히 신경 썼다 네. 이런 이제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 터울이 둘이 이제 2살 터울인 아이 둘이다 보니까 5단짜리 서랍장을 쓰고 있어요. 5단. 대부분은 이제 저희 집은 장점 중에 하나죠. 공주님이 없기 때문에 걸어야 할 원피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5칸을 큰아이 2칸, 작은아이 2칸, 그리고 나머지 한 칸은 그 외에 아이들의 계절용품이라든지 뭐 그런 아이들 학교에 가져가는 이제 손수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칸으로 활용해서요. 그 본인이 지금 입는 시즌에 맞게 겨울옷 한 칸, 여름옷 한 칸으로 나누죠. 오, 그렇죠. 그래서 예. 아이들 키, 눈높이에 맞는 데다가 본인의 옷 칸을 넣어줘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계절 칸을 각각 바꿉니다. 여름옷을 내려서 다시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본인이 본인 칸을 열어서 최소한 양말이나 팬티나 내가 오늘 입고 싶은 티 정도는 스스로 꺼낼 수 있게끔 정리를 더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 포인트를 좀 살려야 되는데 정말 아이 옷의 거의 뭐 기본 네 아니죠. 이것도 기준이라고 그러면 너무 기준치가 좀 높을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 정도에. 근데 제가 보면 자세히 보면은 사실 옷의 양이 적지는 않거든요. 네, 적진 않아요. 네, 적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옷장에만 옷이 있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좀 그 옷걸이, 네. 뭐 행거, 그렇죠. 뭐 옷장, 그러니까 이렇게 접는 옷장이 아니라 이제 걸 수 있는. 네. 거는 옷장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어떻게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즌에 입게 되는 이제 아우터 딱 한 가지씩 그리고 그 시즌에 쓰는 모자 하나만 저희가 아이들 방문 뒤에다가 훅을 이렇게 붙여서 그것만 본인 키 높이에 맞는 높이에 스스로 걸게끔 하고 있어요. 딱 그것만 꺼내놓고 그 외의 아우터들은 안방 저희 옷장에 딱 한 칸만 정해놓고 거기에 걸어두었다가 마찬가지죠. 그 칸이 뭔가 좁다, 더 이상 걸 수 없다. 그럼 그 중에 작아진 옷을 찾아내서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네. 네. 근데 선생님 정리 컨설턴트시니까 네. 뭐 저도 주변의 사람들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네. 이제 뭐 7살, 9살이면 좀 컸잖아요. 그쵸. 뭐 이제 더 미만이면 모르겠지만 그래 이제 너희들도 좀 컸으니까 네. 빨래 딱 이제 해오면 여기 앉혀고 네. 예, 이렇게 옷 개고 예, 이런 거 이렇게 네. 좀 해보실 의향 같은 거 좀 있으셨어요? 좀 저- 하시나요?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추고 삽니다. 아, 이 아이들이 네. 제가 정리해준 옷장에서 흐트러트리지 않고 꺼내기만 해도 땡큐. 아주 네. 잘한다고 제가 칭찬 물개 박수를. 네. 왜냐면 이 아이들이 이걸 계속 스스로 정리할 나이가 되려면 중2병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중2 정도. 마음을 네.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이 더 할 수도 네. 있어요. 모르는 저는 거예요. 이제 초이, 네. 초이에 이제 여자아이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목표가 딱 있는데 사춘기 전에는 한번 해볼까 네. 시도 예. 시도 뭐. 앉아봐 아빠랑 같이 오늘 네. 티 계자 티 네. 될 때 우리 또 하는 것처럼 이렇게 3단 접고 이렇게 딱 세우고 이렇게 넣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어릴 때 좀 엄마 빨래 갈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좀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좀 흐트러지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아이한테 옷 깨는 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이유가 너무 많은 게 주어져요.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장난감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요만한 아기 때부터 정말 그 아이를 위한 물건이 넘쳐나는 상황에 그렇죠. 아이들이 네. 놓여 있거든요. 그러다 집에 보면 거의 뭐 반 네, 이상 반 이상이 아이 물건이에요. 네. 내 물건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 많은 물건 중에 선택을 매 순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다 보면 놓게 되죠. 네.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한테는 더 그 중에 제대로 된 걸 고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려면 잘 정리하고 분류하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네.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정리는 아주 반듯하게 잘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네.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네.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위해서 이신다.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어떤 취지로 이제 아이에게 옷 개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네. 이건 평생 하는 거야.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지금 뭐 시작하면은 조금 이른 나이에 시작할 수 있겠지만 네. 너 이거 할머니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뭐 지금부터 그리고 네. 뭔가 이제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도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들 이렇게 빨래 계실 때 뭔가 이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손뜨개질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빨래만 계지 않잖아요. 뭐 그렇죠. TV 보면서 네. 빨래를 계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시간 같이 보내는 것, 집안일 또 이렇게 네. 좀 나누는 것, 그렇죠. 자기 역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주는 어떤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무슨 9살짜리한테 벌써 빨래를 개기하냐, 옷을 개기하냐 이런 이야기는 좀 아니고 좀 오해 없이 있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따님이 나중에 대표님보다 더 잘 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옷 잘 못 겠어요. 이제 따님이 이건 아니야 할 수도 네. 있습니다. 뭔가 섬세한 뭔가에 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세요? 야 오늘 지금 정리해 뭐 이러면서. 저희가 뭐 몇 시 이렇게 정해놓진 않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공부를 했든 뭔가를 하고 나면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너무 하고 싶었던 이제 게임, TV 이런 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또 반문해요. 그럼 애들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노느라 꺼내놨던 것들을 네. 함께 치우자라고 제시를 하면 좋은 걸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죠. 능률이 팍 오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저희 집은 어떤 물건이든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아이들도 아 맞아 그 물건은 거기 두면 되지. 네. 근데 이때 엄마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칸칸이 여기는 무조건 블럭이고 여기는 이렇게 넣으시면 애들이 정리 못 하거든요. 최대한 카테고리를 크게 잡아서 여기는 네가 좋아하는 뭐, 여기는 네가 손으로 가지고 노는 뭐, 여기는 바퀴 달린 모든 것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아이들이 거기에라도 그렇죠. 빨리 네. 정리해놓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드디어 하고 싶은 걸 하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이들을 동료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사실 뭐 집 전체를 둘러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 있는 집, 뭐 또 두 아이 있는 집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아이 교육, 아이 물건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이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정리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작은 습관으로 잡아주기는 아무래도 제가 보여주는 게 클 것 같고요. 그 밖에 좀 크게 생각하자면 이 아이가 살면서 계속 선택의 순간을 만날 거잖아요. 네. 그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분류, 어떤 기준 이런 게 서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아이가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시키는 일이야. 아. 이걸 안 하면 테레비를 못 봐. 네. 이런 거 말고 아 내가 무언가를 제자리에 두고 정리를 하다 보면 나의 시간도 나의 공간도 나의 어떤 에너지도 정말 잘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네. 거를 몸으로 네. 좀 몸소 예, 좀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다 살아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막 뭔가 막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저는 분류, 네, 분류. 네, 뭐 제자리, 몹시 뭐 어떤 선택, 뭐 이런 단어들 들으면 막 와 너무 막 기분이 좋은데 자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삶의 어떤 정말 사소한 것일 수도 네. 있고요. 오늘 뭐 먹을지, 뭐 싫은지 좋은지 이런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정리적인 행동들이 다 그런 선택들을 만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함이 될 수도 있고 결정 장애 같은 거, 네. 뭐를 막 사는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을 네. 사실 어릴 때부터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오늘 함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리된 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집, 혹은 흰색이 많은 집, 거실이 정말 훤한 집, 바닥에 물건이 없는 집. 저는 정리된 집이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물건이 있든 없든 그 물건들이 잘 쓰이고 또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제자리에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그 공간,
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잘 사용해서 진짜 원하는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건강일 수도 있고요. 휴식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 있고 가족과 어떤 좋은 관계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집에 와서 사실 편안함을 느꼈던 것은 뭔가 잘 정리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남편은 지금 못 봤지만 두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있는 시간 동안에 보통 엄마들 막 이 시간 되면은 막 정말 뚜껑 열리고 이럴 텐데 굉장히 지금처럼 굉장히 밝은 모습, 뭔가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계속 가져주시는 게 정말 정리된 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갈 거거든요. 정말 나는 저 집보다 정리 잘해. 혹은 야, 누구 정리 진짜 잘하는데 꼭 거기서 한번 촬영해 주세요. 집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매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또 나 정말 자랑하고 싶어, 동네방네에 알리고 싶어, 혹은 오늘 주제처럼 나만의 노하우, 나는 집에 딸이 넷인데 정리 잘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 밑에 신청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에 관련된 피드백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같이 보시는 분들, 또 영상만 보시는 것도 있지만 댓글을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걸 또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참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정리 잘 된 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 또 정말 정리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한두 가지 노하우, 오늘도 보셨던 내용들 중에 좀 괜찮다, 이거 우리 집도 한번 적용해 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꼭 해보시고 조금씩 정리된 집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